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채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올해 68이에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요. 아들 준석이네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요. 정말 막막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요.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았어요. 밥 먹을 때도 혼자, 잠잘 때도 혼자, TV 볼 때도 혼자.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그때 아들 준석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젊은 부부끼리 살아야지. 늙은 시어머니가 왜 끼어들어요. 그런데 준석이가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걱정돼요. 그리고 지연이도 교대 근무 많아서 집안일 도와주실 분 계시면 좋대요. 지연이는 준석이 아내예요. 간호사죠. 처음 봤을 때부터 좋은 인상이었어요. 밝고 예의 바르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제 의견 존중해주고요. 시댁 어른들한테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함께 살기로 했어요. 강남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는데요. 깨끗하고 좋았어요. 저는 작은 방 썼고요. 아이들은 안방, 남은 방 하나는 나중에 손주방으로 쓰기로 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외롭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출근 준비하는 소리 들리고요. 저녁에는 함께 밥 먹고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았어요. 제가 할 일도 생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밥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이런 거요. 제가 평생 해온 음식들이죠. 준석이는 어릴 때부터 제 음식 좋아했거든요. 지연이도 처음에는 잘 먹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침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지연이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이 집의 보탬이 되는구나 싶었죠. 낮에는 집안일 했어요. 청소하고요, 빨래하고요, 장도 보고요. 지연이가 일 나가 있으니까 집안일은 제가 해야죠. 며느리가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시집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안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제 음식을 예전만큼 안 먹는 것 같았어요. 한두 숟가락만 먹고는 배불러요. 라고 하거나요. 죄송한데 간단하게 먹을게요. 라고 하면서 샌드위치 같은 거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입맛이 다를 수도 있지. 근데 조금 섭섭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요. 빨래도 그랬어요. 제가 빨래 개놓으면 지연이가 다시 개는 거예요. 제 방식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한 번은 제가 지연아, 빨래는 이렇게 개야 옷이 안 상해. 라고 알려줬는데요. 지연이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주말에 지연이가 요리하겠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파스타를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파스타요?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만들어서 식탁에 놓는데요. 국수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했어요. 한 입 먹어봤는데요. 솔직히 맛이 없었어요. 기름지고요. 간도 이상하고요. 지연아, 이게 무슨 음식이야? 라고 물었더니 파스타예요. 이탈리아 음식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국수 먹을 거면 짜장면 먹지. 라고 했더니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심했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멀쩡한 한식 두고 이상한 외국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지요. 1년쯤 지났을 때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라고 소리쳤죠. 남편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 생각에 눈물도 났어요. 임신한 지연이를 정성껏 돌봤어요. 매일 미역국 끓여주고요. 몸에 좋다는 음식 다 해줬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한테 배운 방식대로요. 지연이한테 무거운 것 들지 마. 라고 하고요.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 라고 했어요. 근데 지연이가 병원에서 운동하래요. 뭐 산책하고 스트레칭 하래요. 그런 거 하지 마. 몸조리 해야지. 라고 했더니 지연이가 어머니, 요즘은 적당한 운동이 좋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의사들이 뭘 알아. 옛날 방식이 제일 좋아. 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심으로 지연이 걱정했던 거예요. 제 방식이 맞다고 확신했고요.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예요. 제 손주. 너무 예뻤어요. 작고 보드랍고요. 냄새도 좋았어요. 남편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지연이가 육아휴직 끝나고 다시 병원 나가면서 제가 서연이를 주로 봤어요. 정말 좋았어요. 할 일도 생기고요. 외롭지도 않고요. 매일 서연이 돌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지연이가 제 육아 방식에 대해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라든가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요. 저는 준석이를 그렇게 키웠는데 잘 자랐잖아요. 왜 제 방식이 틀렸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 번은 제가 서연이가 울면 안아주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안아주면 버릇 나빠. 라고요. 근데 지연이가 어머니, 아기는 울 때 안아줘야 해요. 안정감을 느껴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엄마들은 왜 그렇게 애를 애처럼 키워? 라고 했더니 지연이가 화난 표정 짓더라고요. 지연이가 병원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밤 11시, 12시까지 안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저는 걱정돼서 못 자고 기다렸죠. 애 엄마가 그 시간까지 밖에서 뭐 하는 건지요. 지연아, 요즘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야? 서연이가 엄마 찾는데 어떡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연이가 어머니,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직장 여자가 되면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해. 나는 그래서 전업주부로 살았어. 라고 했더니 지연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지연이가 부서 워크숍 때문에 늦는다고 했어요. 미리 말은 했는데요.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애 엄마가 밤늦게까지 밖에서 술 마시고 다니면 어떡해? 남편도 있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연이가 어머니, 회식 아니라 워크숍이에요. 업무라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라고 변명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요. 지연이도 자기 일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는 진심으로 걱정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밖에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지연이 옷차림에 대해서도 신경 쓰였어요. 출근할 때 입는 옷이 너무 몸에 딱 붙거나요. 치마가 짧거나 그랬어요. 지연아, 그렇게 몸에 딱 붙는 옷 입고 다녀? 애 엄마가. 라고 말했더니 지연이가 어머니, 직장에서 입는 정장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치마가 너무 짧아. 요즘 여자들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는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연이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머리 스타일도 그랬어요. 지연이가 긴 머리 기르고 있었는데요. 관리하기 힘들어 보였어요. 긴 머리는 관리 힘들잖아. 짧게 자르는 게 어때? 라고 했더니 저는 긴 머리가 좋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화장도 진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화장 진하게 하면 피부 상해. 그냥 맨 얼굴이 제일 예쁜데. 라고 했더니 지연이가 어머니, 이게 요즘 화장법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이가 친구들 만난다고 나갈 때도 있었어요. 왜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해? 집에 애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라고 하면 가끔은 제 시간도 필요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여자가 무슨 자기 시간이야. 가정이 우선이지. 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많이 간섭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다 지연이 잘 되라고 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동네에서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요. 남편한테 잘못 보일까봐요. 제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몰랐어요. 제 걱정이 지연이한테는 간섭으로 느껴졌다는 걸요. 제 조언이 잔소리로 들렸다는 걸요. 제 사랑이 부담이었다는 걸요. 서연이가 5살 되던 해였어요. 지연이가 병원에서 승진했대요. 수간호사로요. 좋은 일이긴 한데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수간호사? 그럼 더 바빠지겠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연이가 네, 좀 바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던 거라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애는 누가 봐? 지금도 퇴근 늦은데 더 늦어지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최대한 조절해 볼게요. 그리고 서연이는 이제 유치원도 다니잖아요. 유치원 갔다 오면 누가 봐? 내가 또 봐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요. 지연이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순간 제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미 한 말이었어요. 그날 밤 준석이가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연이 승진한 거 축하해 주세요. 지연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거예요. 알아. 좋은 일이지. 근데 걱정돼서 그래.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걱정이 앞섰거든요. 지연이가 더 바빠지면 서연이는 누가 봐요? 집안일은 누가 해요? 결국 다 제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수간호사 되고 나서 지연이가 정말 바빠졌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고요. 주말에 나가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계속 서연이 돌봤죠.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지연이가 응급 상황 때문에 밤 11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자? 며느리가 이 시간에 들어오는데.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연이가 죄송해요.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응급 환자? 그럼 다른 사람이 처리하면 되지. 왜 너까지 남아 있어야 해? 제가 수간호사니까 책임이 있어서요. 책임. 직장에서만 책임 있어? 집에서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엄마 노릇, 며느리 노릇도 책임이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연이가 어머니 말씀 맞아요.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가 더 어색해진 것 같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지연이랑 사이가 이상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지연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도 저랑 눈도 잘 안 마주치고요. 말도 최소한으로만 하더라고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연이가 빨래하고 있길래 제가 다가갔어요. 지연아, 빨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색깔 옷이랑 흰 옷이랑 따로 해야지. 지연이가 네, 알고 있어요. 지금 따로 하고 있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탁기 온도 설정도 잘못됐어. 이렇게 높은 온도로 하면 옷이 상해.
제가 설정 바꾸려고 하니까 지연이가 어머니, 이 옷은 삶아야 해서 높은 온도로 설정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막더라고요. 그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을 막다니요.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빨래를 해? 예전에는 다 손빨래 했어.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왔는데요. 뒤에서 지연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지연이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요.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까 너무 싱거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이야?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 제가 요즘 싱겁게 먹으려고 해서요.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요. 지연이가 설명했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건강? 이렇게 싱거우면 맛없어서 어떻게 먹어? 소금 좀 넣자. 제가 소금 넣으려고 하니까 지연이가 어머니 라고 하다가 말더라고요. 그냥 포기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 지연이가 서연이 데리고 키즈카페 간다고 했어요. 간호사 동기들이랑 아이들 데리고 가는 모임이래요. 키즈카페? 그런데 가서 뭐해? 돈만 낭비하고 집에서 놀면 되지.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지연이가 어머니, 서연이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해요. 사회성 발달에도 좋다고 하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성?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애들한테 별걸 다 시켜? 우리 때는 그냥 동네에서 뛰어놀면 됐어. 지연이가 더 이상 대꾸 안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저는 친구 정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정숙이는 제 오랜 친구예요. 같이 시집살이도 하고요. 아이들도 같이 키운 사이죠. 정숙아, 나 진짜 힘들어. 우리 며느리 말이야. 제가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정숙이가 들어주더라고요. 간호사라고 잘난 척 하는데 집안일은 하나도 제대로 못해. 밥도 맛없게 하고 빨래도 엉망이고 내가 다 해줘야 해. 그래.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정숙이가 맞장구 쳐주니까 말이 더 나왔어요. 그리고 맨날 늦게 들어와. 애 엄마가 밤 11시, 12시까지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남편도 있는데 말이야. 요즘 것들은 다 그래. 자기 일만 중요하지 가정은 뒷전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옷차림도 그래. 맨날 짧은 치마에 몸에 딱 붙는 옷만 입고 다녀. 애 엄마가 남편도 있는데 왜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지. 혹시 밖에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스트레스도 쌓여 있었고요. 다음 주 일요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TV 보고 있었는데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머니, 할 말씀이 있어요. 지연이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나 봐요. 뭔데? 어머니께서 저에 대해 친구분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제가 일부러 들은 건 아니고 우연히.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언제 들었다는 거죠? 그게 뭐 어때서? 내 친구한테 내 얘기하는 게 잘못이야? 저는 화를 냈어요. 사실 부끄러웠거든요. 며느리한테 들킬 줄은 몰랐어요.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 하시는 건 좀. 사실이 아니라고? 다 사실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니, 저는 서연이한테 관심 많아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연이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야?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게 최선이라고? 어머니,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 때문에 늦는 거지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111 맨날 일 핑계야. 여자가 일이 그렇게 중요해?
가정이 우선이지. 제가 소리쳤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꿈도 있고 제 커리어도 있어요. 왜 여자라고 해서 일을 포기해야 해요? 지연이도 소리쳤어요. 그럼 왜 결혼했어? 왜 애를 낳았어? 가정을 꾸렸으면 가정을 돌봐야지. 그때 준석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준석이가 당황하며 물었죠. 당신 아내한테 물어봐. 나한테 대들고 있어. 제가 준석이한테 말했어요. 지연아,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준석이가 지연이한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지연이 표정이 확 굳었어요. 남편까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연이랑 싸운 게 계속 생각났거든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근데 제 말이 틀린 건가? 여자가 가정을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며칠 후에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 서연이 유치원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오후 3시였는데요. 지연이가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2시 반쯤 유치원 강당에 도착했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죠. 지연이는 2시 40분쯤 도착했어요. 어머니 왔어요. 지연이가 제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늦을 줄 알았는데 왔네. 제가 말했더니 지연이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발표회가 시작됐어요. 우리 서연이가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 불렀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연습 많이 시켰거든요. 잘한다. 우리 서연이. 제가 박수 치면서 소리쳤어요. 지연이도 옆에서 영상 찍고 있었어요. 발표회 끝나고 서연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할머니, 내가 잘했지? 네, 잘했어. 우리 딸. 지연이가 서연이 안았어요. 당연히 잘했지. 할머니가 연습 많이 시켰잖아. 제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 순간 지연이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말했어요. 지연아,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넌 피곤할 테니까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차피 내가 하면 맛없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또 실수했다는 걸요. 지연이 표정이 확 굳었거든요.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건 아닌가? 근데 사실이잖아요. 지연이 요리가 제 요리만큼 맛있지 않은 게요. 그날 밤에 제가 또 정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응, 오늘 서연이 발표회 있었어. 우리 손주 너무 잘하더라. 내가 얼마나 연습 많이 시켰는데. 지연이? 왔긴 왔는데 늦게 왔지. 역시 일이 우선이니까. 지연이가 제 시간보다 10분 늦게 온 것뿐인데요. 저는 늦게 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서연이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주말에도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고. 서연이는 내가 봐야지.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래. 애들은 그냥 낳기만 하고 키우는 건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그러면서 엄마 행세는 하고 싶어 해. 정숙이 말에 제가 맞장구 쳤어요. 그때 제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혹시 지연이가 들었나? 잠시 조용히 있었는데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그냥 계속 얘기했어요. 다음날 일요일이었어요. 지연이가 또 저한테 왔어요.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뭔 소리야? 제가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지연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 속 썩이는 거 알아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지연이가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됐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제가 말했지만 지연이는 계속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지연이가 더 조용해졌어요. 말도 더 안 하고요. 저랑 눈도 잘 안 마주치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건지 저는 몰랐어요. 며칠 후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지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서연이도 데리고 일찍 나가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에 준석이가 저한테 왔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준석이 표정이 심각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지연이가 우리 분가하자고 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 분가? 네. 지연이가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힘들대요. 준석이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분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지연이가 계속 힘들어했대요.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못 들었나 봐요. 준석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지연이한테 뭘 잘못했어? 제가 물었어요.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연이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나 봐요. 힘들었다고? 내가 집안일 다 해주고 손주 봐주고 밥도 해주는데 뭐가 힘들어? 엄마, 그게 아니라. 준석이가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준석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도 나가고 싶어? 제가 물었어요. 아들의 대답이 궁금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랑 지연이 둘 다 소중해요. 근데 지연이가 정말 힘들어 보여요. 얼굴도 어둡고요. 잠도 잘 못 자고요. 그럼 너는 지연이 편이구나. 제 말에 준석이가 엄마, 그게 아니라 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어. 나가고 싶으면 나가. 제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분가, 나를 버리고 나간다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며느리 잘 되라고 한 건데요. 손주 잘 키우려고 한 건데요. 다음 날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지연이가 출근하기 전에 저한테 왔어요. 어머니, 말씀 들으셨죠? 지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들었어. 나가고 싶으면 나가.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저는 더 이상은. 됐어. 변명하지 마.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니까. 제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지연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가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이 조용했어요. 저는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준석이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가 다음 달 초에 이사 간대요. 그래, 빨리 준비했네.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준석이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희가 원하는 거잖아. 나가고 싶다면서. 엄마도 같이 가시면 안 돼요? 뭐, 내가 왜 가? 엄마 혼자 여기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요. 근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어요. 지연이는 저랑 말도 안 하고요. 준석이는 중간에서 힘들어 보이고요. 서연이만 모르고 할머니, 같이 놀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연이가 잠들고 난 후에 제 방 밖에서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누구랑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문 가까이 갔어요.
언니, 나 정말 못 살겠어. 매일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아마 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응, 분가하기로 했어. 다음 달 초에 나가. 이미 집도 구했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짜 나가는구나. 시어머니, 별로 안 좋아. 나보고 촌년이라고 했으면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아, 내가 그런 말 한 건 아니고. 촌년? 지연이가 누구를 촌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어머니는 그런 말 안 하셨어. 근데 매일 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시니까 숨이 막혀. 옷 입는 것도 간섭하시고, 머리 스타일도 간섭하시고, 친구 만나는 것도 간섭하시고. 제가 그렇게 심하게 간섭했나요? 저는 그냥 조언한 것 뿐인데요. 다음 달이면 자유로워질 거야. 기대돼. 진짜로. 지연이 목소리에 해방감이 묻어났어요. 저랑 헤어지는 게 그렇게 기쁜가 봐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지연이한테 감옥 같은 존재였구나. 제가 지연이를 숨막히게 했구나.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제가 며느리 잘 되라고 한 건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다음 날 토요일이었어요. 지연이가 서연이 데리고 키즈카페 간다고 했어요. 저는 집에 혼자 있었죠. 정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우리 며느리가 나간대. 뭐? 진짜? 응. 다음 달에 분가한대. 나랑 못 살겠대. 에이,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하는 거야. 정숙이가 위로해줬지만 위로가 안 됐어요. 정수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자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요즘 며느리들이 문제야. 근데 나 며느리한테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 나한테서 자유로워진다고 기뻐하더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사는 게 감옥 같았나 봐. 숨 막힌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야, 울지 마. 너 잘못 없어. 정수기가 위로해줬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일요일이었어요. 제가 용기 내서 지연이한테 말을 걸어봤어요.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너 정말 나가고 싶은 거야?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네. 죄송해요, 어머니.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제 육아 방식도 있고요. 제 생활 방식도 있는데 어머니께서 모든 걸 간섭하시니까 힘들어요. 간섭? 나는 조언한 거야. 너 잘 되라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조언이셨겠지만요. 저한테는 간섭으로 느껴졌어요. 지연이 말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너랑 같이 살 수 있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사실 저는 혼자 남겨지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어머니,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죄송해요.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았어. 나가라니까. 어차피 나 같은 늙은이는 필요 없으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됐어. 가. 빨리 가. 제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제가 또 정수기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우리 며느리랑 얘기해 봤는데 소용없어. 무조건 나간대.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나 혼자 남겨지는 거야. 다시 외로워지는 거야.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순자야, 괜찮아. 우리 자주 보면 되지.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도 혼자 사는데 괜찮더라. 정수기가 위로해줬지만 위로가 안 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집안에 이삿짐 박스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정말 나가는구나. 실감이 났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연이가 서연이 재우고 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저도 거실에 있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됐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이는 자주 데리고 올게요. 어머니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안 와도 돼. 어차피 나는 너희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어머니, 가. 그냥 가. 제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드디어 이사 날이 다가왔어요. 전날 밤이었는데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다시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아침이 됐어요. 이사 트럭이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았는지 금방 실었어요. 저는 방문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작별 인사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가요. 인사하세요. 준석이가 제 방문 두드렸어요. 가라니까. 제가 안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자주 올게요. 오지 마.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서연이에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자주 올게요. 서연이 목소리에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방문 열었어요.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서연아.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보고 싶으면 전화해. 할머니가 보러 갈게.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연이도 서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복잡했어요. 잘 살아. 제가 짧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지연이가 말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됐어. 안 와도 돼. 제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짐 싸는 소리, 발걸음 소리, 현관문 열리는 소리, 닫히는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저는 방문 열고 나왔어요.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혼자가 됐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에 아이들 출근 준비하는 소리도 없고요. 서연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없고요. 그냥 고요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그냥 앉아서 생각만 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나? 제가 지연이를 괴롭힌 건가? 저녁이 됐어요. 정수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울었지? 응, 많이 울었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혼자 살아야지. 우리 내일 만나자. 복지관 가자. 복지관? 응. 거기 가면 할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 나도 거기 다니는데 괜찮더라. 정숙이 말에 잠시 생각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 한번 가볼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들었어요. 울다 지쳐서 잠든 거였지만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일어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서연이 유치원 보낼 준비도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저 혼자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제 뭘 하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10시쯤 정수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준비됐어? 복지관 가자. 지금? 응. 빨리 씻고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정수기가 집 앞까지 와줬어요. 차 타고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순자야, 여기 진짜 좋아. 할 것도 많고. 정수기가 설명해줬어요.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크고 깨끗했어요. 사람들도 많았고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직원분이 밝게 맞아주더라고요. 네, 처음이에요.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탁구도 배우시고요. 그림도 그리시고요. 노래 교실도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정수기가 저를 이곳저곳 구경시켜줬어요. 탁구장도 있고요. 미술실도 있고요. 음악실도 있었어요. 순자야, 탁구 배워볼래? 재미있어. 탁구? 나 그런 거 못해. 에이, 해봐. 재미있어. 정수기가 권했어요. 결국 탁구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님, 처음이신데 잘하세요. 자세가 좋으세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칭찬 들었거든요. 탁구 수업 끝나고 정숙이랑 복지관 카페에서 차 마셨어요. 어때? 괜찮지? 응. 생각보다 괜찮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치? 나도 처음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여기 오면서 많이 좋아졌어. 정수기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복지관에 갔어요. 탁구도 배우고요. 서예 교실도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한 건데요.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김정숙 할머니, 박영자 할머니, 모두 저랑 비슷한 또래였어요. 순옥 씨, 오늘 탁구 실력 늘었네요. 정숙 할머니가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오랜만에 웃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준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제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야. 너희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 제가 말했어요. 마음이 편해진 건 아니었지만요. 예전보다는 덜 아팠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서연이 데리고 가도 돼요? 그래. 와, 제가 허락했어요. 서연이 보고 싶었거든요. 주말에 준석이가 서연이 데리고 왔어요. 지연이는 안 왔더라고요. 아마 제가 불편할까봐 안 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우리 서연이 보고 싶었어. 제가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요. 새집 진짜 좋아요. 서연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 잘 됐네.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준석이랑 서연이랑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요. TV도 보고요.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좋았어요.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준석이가 물었어요. 없어. 나 잘 지내고 있어. 엄마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 것 같아서. 괜찮아.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해. 제 말에 준석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복지관 다니세요? 응. 탁구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고 있어. 와, 엄마 대단하세요. 준석이가 진심으로 칭찬해줬어요.
저녁 때 준석이랑 서연이가 돌아갔어요. 다시 혼자가 됐지만요. 예전처럼 막막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제 시간도 생기고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외롭긴 하지만요. 복지관 친구들도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탁구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용기 내서 참가했어요. 순자 씨, 정말 나가실 거예요? 정수기가 놀라서 물었어요. 응,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말했어요. 대회 당일이었어요.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는 3등이었어요. 상도 받았어요. 순자 씨, 축하해요. 친구들이 축하해줬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집에 와서 준석이한테 전화했어요. 준석아, 엄마 오늘 탁구 대회에서 3등 했어. 진짜요? 와, 엄마. 대단하세요. 준석이가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엄마, 그거 지연이한테도 얘기해도 돼요? 그래. 괜찮아. 제가 허락했어요. 그날 밤 지연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2달, 3달. 저는 혼자 사는 생활에 점점 적응했어요. 복지관도 열심히 다녔고요. 탁구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어느 날 정수기가 제안했어요. 순자야, 우리 서예 전시회 해볼까? 서예 전시회? 응. 복지관에서 하는 거. 우리가 쓴 작품들 전시하는 거야. 나는 실력이 없는데. 에이, 괜찮아. 다 같이 하는 거야. 결국 서예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몇 주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전시회 날이 왔어요. 제 작품도 전시됐어요. 가와만 사성이라고 썼어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죠. 그 글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가와만 사성. 우리 가족은 화목했나? 제가 화목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갈등만 생겼네. 전시회에 준석이랑 지연이랑 서연이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왔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거였어요. 왔어?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글씨 진짜 예뻐요. 서연이가 제 작품 보면서 말했어요. 그래, 고마워. 제가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 쓰셨어요. 어머니가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지연이가 진심으로 칭찬해줬어요. 아니야. 그냥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많은 걸 하시고. 준석이도 칭찬해줬어요. 전시회 끝나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 갔어요. 오랜만에 넷이 함께였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실래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내가 너희 집에? 네. 어머니께서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서연이 방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가 잠시 생각했어요. 가도 될까? 불편하지 않을까? 할머니, 우리 집 와요. 할머니한테 보여드릴 게 많아요. 서연이가 졸랐어요. 그래, 한번 가볼까? 제가 허락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지연이네 새 집에 가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뭘 입고 갈까?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과일이라도 사갈까?
결국 과일 바구니 하나 사서 갔어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깨끗하고 좋았어요. 초인종 눌렀어요. 지연이가 문 열어줬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응. 제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우리 서연이 보고 싶었어. 거실로 들어갔어요. 집이 밝고 깨끗했어요. 지연이 스타일대로 꾸며져 있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지연이가 저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준비했어요. 할머니, 내 방 볼래요? 서연이가 제 손 잡고 자기 방 보여줬어요.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인형도 많고요. 책도 많고요. 와, 예쁘게 꾸며놨네. 서연이가 좋아하겠어. 제가 말했어요. 네, 여기 진짜 좋아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차를 마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집이 어때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아. 밝고 깨끗하고.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너 행복해 보여.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어. 제가 말했는데요, 진심이었어요. 지연이가 정말 밝아 보였거든요. 네, 행복해요. 지연이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면서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저랑 같이 살 때는 저렇게 못 웃었구나. 제가 지연이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어머니, 지연이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어머니 마음 많이 아프게 한 거 알아요.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지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나간 후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요. 육아도 도와주시고요. 집안일도 해주시고요. 그때는 제가 감사함을 잘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지연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랑 같이 살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 알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간섭했어. 너도 다 큰 어른인데 말이야.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가 잘 되라고 그런 건데 너는 힘들었겠지.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그랬거든. 근데 정작 내가 시어머니 되니까 내 시어머니처럼 됐더라.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지내면서 많이 외로웠어. 그리고 깨달았어. 같이 살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를 필요로 했던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혼자 사시면서. 응.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더라. 혼자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어머니, 뭐가 고마워요? 너 나간 게 잘한 거야. 내가 안 나갔으면 우리 관계는 더 나빠졌을 거야.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가 보이더라. 제 말에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용기 낸 거잖아. 우리는 그렇게 한참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할머니, 왜 울어요?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랑 엄마가 화해한 거야. 지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지연이가 어머니, 제가 만든 거 드실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 뭔데? 파스타예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어요. 파스타? 예전에 제가 맛없다고 했던 그 음식이요. 어머니, 한 번만 드셔보세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지연이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래, 먹어볼게. 지연이가 만든 파스타가 식탁에 나왔어요. 한 입 먹어봤어요. 그런데 맛있었어요. 맛있네. 이게 파스타구나.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요? 응, 맛있어. 나도 새로운 거 배워야겠어. 제 말에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 후에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복지관에서 뭐 배우세요? 탁구랑 서예 배워. 그리고 요즘 노래 교실도 다니려고 해. 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찾은 것 같아. 제 말에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너도 멋져. 용기 내서 내 인생 선택한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우리는 그렇게 한참 얘기했어요. 과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현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지연이가 현관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자주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래, 가끔 올게. 근데 너무 자주는 안 올게. 너희 눈치 볼까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 환영이에요. 제가 지연이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관계가 변했어. 더 좋은 방향으로.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고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며느리네 집 다녀왔어. 어떻더라? 좋더라. 우리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 잘 됐네. 친구들이 축하해줬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지연이가 우리 집에 또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왔어요. 왜? 준석이랑 서연이는? 오늘은 어머니랑 둘이 얘기하고 싶어서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그래, 들어와.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 배우고 싶은데요. 어머니한테 배워도 될까요? 내게 요리를? 네.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특히 된장찌개랑 김치찌개요. 지연이 말에 제가 놀랐어요. 진짜? 내가 내 음식 좋아했어? 네. 근데 그때는 제가 표현을 잘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나도 내 파스타 맛있었어. 근데 그때는 인정 못했어. 우리는 웃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와. 내가 된장찌개 끓이는 법 가르쳐 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지연이가 정말 기뻐했어요. 다음 주 지연이가 왔어요. 저는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먼저 멸치 육수를 내야 해. 그리고 된장은 이렇게 푸는 거야. 제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지연이가 열심히 따라했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돼요? 응, 잘했어. 이제 감자랑 두부 넣고 우리는 함께 요리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 하고 지연이는 방해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함께 하니까 좋았어요. 어머니, 완성됐어요. 지연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한번 먹어봐. 지연이가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와, 맛있어요. 어머니 맛이랑 똑같아요. 잘했어. 이제 집에 가서 준석이한테 해줘. 네. 준석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연이가 한 달에 두세 번씩 와서
요리를 배웠어요. 저는 제가 평생 해온 음식들을 지연이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지연이는 저한테 파스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머니, 파스타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어머니, 진짜 잘하세요. 그래, 이제 복지관 친구들한테 해줘야겠다. 저는 복지관에서 친구들한테 파스타를 만들어줬어요. 순자야, 이게 뭐야? 파스타야. 우리 며느리한테 배운 거야. 와, 맛있다. 친구들이 좋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왔죠. 지연이네 집에서 나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복지관에서 탁구 대회에 또 나갔어요. 이번에는 2등을 했어요.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순자 씨, 축하해요. 친구들이 축하해줬어요. 집에 와서 준석이한테 전화했어요. 준석아, 엄마 이번에 2등 했어. 와, 엄마, 축하해요. 지연이한테도 얘기해도 돼요? 그럼 얘기해. 그날 저녁 지연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번 주말에 축하 겸 저희가 놀러 가도 될까요? 좋아. 와, 주말에 지연이네 가족이 다 왔어요. 오랜만에 우리 넷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2등 상패 보여주세요. 서연이가 졸랐어요. 여기 있어. 제가 상패를 보여줬어요.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봤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고마워, 서연아.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요. 지연이가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저도 이렇게 맛있게 끓이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너도 잘하잖아. 지난번에 내가 끓인 거 먹어봤는데 맛있었어. 제가 칭찬했어요.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 후에 거실에서 함께 앉아 있었어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지연아. 우리 이렇게 관계가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게. 다 지연이가 용기 낸 덕분이야.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고마워. 나한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랑 떨어져 살면서 나도 나를 돌아봤어. 그리고 깨달았어. 나는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지. 나 자신은 없었어. 근데 혼자 살면서 나를 찾았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복지관에서 탁구도 치고 친구들도 사귀고 서예도 배우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었어. 항상 가족 뒷바라지만 했거든. 근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지연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도 멋져. 내가 용기 냈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우리는 그렇게 한참 얘기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 달에 2~3번씩 만났어요. 때로는 제가 지연이네 집에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연이네 가족이 우리 집에 오기도 했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제안했어요. 어머니, 우리 다 같이 여행 갈까요? 여행? 네. 한 이틀 정도요. 서연이도 가족 여행 가고 싶어 해요. 그래, 좋지. 우리는 경주로 여행을 갔어요. 불국사도 가고요. 첨성대도 가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여행 중에 지연이랑 둘이 산책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예전에 정말 죄송했어요. 지연이가 또 사과했어요. 이제 그만 사과해. 다 지난 일이야.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서운했던 게 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알아. 이제 알아. 내가 너무 간섭했어. 어머니는 저 잘 되라고 하신 건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도 내 기분이 그랬다면
내가 잘못한 거야.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제 말에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요. 응, 나는 내가 우리 집 며느리라서 정말 감사했어. 착하고 예쁘고 우리 아들 사랑해주고. 어머니, 미안해, 지연아. 내 사랑이 너한테는 부담이었구나.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 사랑이요. 우리는 서로 안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지연이랑 완전히 화해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수기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나 며느리랑 여행 다녀왔어. 진짜? 어땠어? 정말 좋았어. 우리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잘 됐네. 너희 완전히 화해한 거네? 응. 이제는 예전처럼 간섭 안 해. 그냥 조언만 해. 지연이가 물어보면요. 그래, 그게 좋지. 그리고 지연이도 달라졌어. 예전에는 제 말을 듣기만 했는데요. 이제는 자기 의견도 말해. 그게 건강한 관계지. 정숙이 말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서연이 피아노 발표회 있는데요.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 갈게. 감사해요, 어머니. 발표회 날이 왔어요. 제가 일찍 도착했더니 지연이네 가족이 벌써 와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요. 지연이가 제 옆자리를 비워뒀더라고요. 발표회가 시작됐어요. 서연이가 피아노를 쳤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잘한다, 우리 서연이. 제가 박수치며 말했어요. 지연이도 옆에서 박수 쳤어요. 발표회 끝나고 서연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엄마, 제가 잘했죠? 잘했어. 우리가 동시에 말했어요. 그날 우리는 서연이 축하한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데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지연아,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러게,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내 덕분?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 변하려고 노력하셨잖아요. 저한테 간섭 안 하시고요. 제 방식 존중해 주시고요. 너도 변했어.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우리 둘 다 변한 거네요. 지연이가 웃었어요. 응. 그래서 관계가 좋아진 거야. 시간이 더 흘렀어요. 1년이 지났어요. 지연이네 집에서 나온 지 1년이에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복지관에서 탁구 동아리 회장이 됐어요. 서예 실력도 많이 늘어서 작품 전시회도 여러 번 했어요. 지연이랑은 한 달에 서너 번 만나요. 때로는 같이 요리하고요. 때로는 같이 쇼핑도 가고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친구 같은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지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스트레스인데? 일이 너무 많아서요. 집안일이랑 병행하기 힘들어요. 그럼 집안일은 좀 줄여.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 근데 준석이한테 도움받아. 남편도 집안일 해야지. 제 말에 지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실 줄 몰랐어요. 나도 변했어. 요즘 세상은 부부가 같이 하는 거더라. 나도 배웠어. 지연이가 웃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이후로 지연이는 제게 가끔 고민 상담을 했어요. 저는 조언을 해주되 강요하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요. 그리고 지연이도 제 고민을 들어줬어요. 어머니,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응.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하려는데 자신이 없어.
어머니는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얼마나 대단하신데요. 지연이가 저를 응원해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가 됐어요. 1년 반이 지났어요. 계절이 또 바뀌어서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죠.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지연이네 가족이 우리 집에 왔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할머니, 서연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서연이가 많이 컸어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서연이 학교 재미있어? 네. 친구들도 많고요. 선생님도 좋아요. 잘 됐네. 제가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잘 지내지.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어. 요가요? 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나도 건강 챙겨야지. 오래 살아야 손주 크는 거 봐야지. 제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저 둘째 임신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진짜? 정말? 네. 이제 2달 됐어요. 와, 축하해. 제가 지연이를 안았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일이랑 육아랑.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대한 해볼 생각이에요. 힘들면 베이비시터도 구하고요. 내가 도와줄까? 제 말에 지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진짜요? 응. 근데 예전처럼은 아니야. 일주일에 며칠만 와서 도와줄게. 그리고 너희 방식 존중할게. 어머니, 지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긴. 이제 우리 관계 좋잖아. 서로 도울 수 있지.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그날 둘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름은 뭘로 지을지, 방은 어떻게 꾸밀지. 어머니, 육아 조언 좀 해주세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조언? 내가? 네. 어머니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 근데 요즘 방식이랑 다를 수도 있어. 괜찮아요.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근데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방식이었는데 너는 내 방식대로 해도 돼. 라고 덧붙이면서요. 감사해요, 어머니. 참고할게요. 지연이가 진심으로 감사해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지연이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지연이네 집에 가서 도와줬어요. 집안일도 하고요. 서연이도 봐주고요. 근데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만 조언했어요. 지연아, 이렇게 하면 어때? 좋아요,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지연이도 제 조언을 잘 받아들였어요. 예전처럼 반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연이 방식을 존중했어요. 지연이가 하는 걸 보고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배웠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도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인데. 근데 어머니께서 예전처럼 간섭 안 하시니까 정말 좋아요. 제 방식도 존중해 주시고요. 나도 배웠어.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걸 존중해야 한다는 거.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드디어 둘째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준호예요. 병원에 가서 손주를 봤어요. 정말 작고 예뻤어요. 어머니, 안아보세요. 지연이가 준호를 제게 안겨줬어요. 우리 준호 할머니야. 잘 크렴.
제가 준호를 보면서 울컥했어요. 손주가 또 생겼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감동해서. 지연이도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퇴원 후에 제가 일주일 정도 지연이네 집에서 머물렀어요. 산후조리 도와주려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매일 미역국 끓여주고요. 집안일도 하고요. 서연이도 봐줬어요. 근데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강요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지연이도 감사해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일주일 후에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럴게. 근데 너무 자주는 안 올게. 너희 시간도 필요하니까. 어머니,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게 변했어. 1년 반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지연이랑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할 줄 몰랐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서로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참기만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지연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머니, 왜요? 이러이러해서.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이렇게 대화하면 해결돼요. 그리고 지연이도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어머니, 그건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내 방식대로 해. 이렇게 서로 존중하니까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후배 할머니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순자 씨,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인데? 저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후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며느리가 뭐라고 해요? 자꾸 간섭하지 말래요. 제가 뭐라고 하면 다 싫어해요. 그럼 간섭하지 마세요. 제 말에 후배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아무것도 안 해야 해요? 아니요. 도와주되 간섭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물어볼 때만 조언하세요. 근데 제 방식이 더 좋은데요. 어머니 방식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며느리도 자기 방식이 있어요. 그걸 존중해 주세요. 제 말에 후배 할머니가 생각에 잠겼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랑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저는 며느리랑 따로 살아요. 근데 관계는 정말 좋아요. 따로 사세요? 네. 처음에는 같이 살았는데 힘들어서 나왔어요.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며느리랑은 자주 만나요. 한 달에 서너 번씩요. 그게 더 좋아요? 저한테는요. 사람마다 다르죠.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후배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 씨 얘기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힘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날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저라면 절대 저런 조언 못했을 거예요. 저녁에 지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연아, 오늘 복지관에서 후배 할머니한테 상담해줬어. 어떤 상담이에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대서 조언해줬어.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간섭하지 말고 존중하래요. 지연이가 웃었어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나도 배웠어. 너한테서. 제가요? 응. 내가 용기 내서 나간 덕분에 나도 변할 수 있었어. 어머니,
고마워, 지연아. 너 때문에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우리는 한참 얘기했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혹시 저처럼 며느리랑 갈등이 있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관계는 변할 수 있어요. 저도 변했고요. 지연이도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한 사람이에요. 꿈도 있고 생각도 있고 방식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숨이 막혀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복지관 친구들도 있고요. 지연이네 가족도 자주 만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탁구도 치고요. 요가도 하고요. 친구들도 만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며느리랑도 좋은 관계예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친구 같은 사이예요. 서로 도와주고요. 응원해주고요. 존중해줘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의견 충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대화로 풀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변화는 무섭지만요. 때로는 필요해요. 용기 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해요. 저는 이제 70이에요. 근데 인생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것도 배우고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요. 새로운 경험도 하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